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국어의 마지막 네 번째 단원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한국의 기념일에 대해 알아보고 그 기념일과 관련된 기념일 문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고 보니 한국은 전통적인 기념일도 있지만 외국 문화의 영향으로 새롭게 들어온 기념일도 참 많은데요. 이런 기념일을 다 기억하고 챙기는 것이 쉽지는 않죠. 좀 상업적인 느낌이 있거나 나와 별로 상관없는 그런 기념일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이 그런 기념일을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남들은 다 챙기는데 나만 무시하고 그냥 지나갈 수 없을 때도 있죠. 이렇게 기념일을 챙기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또 무조건 유행을 따라 기념일을 보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국어 네 번째 단원의 문법을 먼저 공부해 볼까요? 첫 번째 문법은 그러고 보니입니다. 그러고 보니는 말하는 사람이 전에는 몰랐거나 느끼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실을 발견하거나 깨닫게 되었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 뒤에 오는 문장은 새롭게 발견한 사실에 대한 감탄의 느낌을 표현하는 군요, 내요, 은는, 대요와 같은 어미와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이 문법을 자세히 정리해 볼까요? 1번. 가. 어제 대청소를 했어요. 가가 어제 대청소를 했다고 말하고 있네요. 여기에서 대청소는 매일매일 하는 간단한 청소가 아니라 평소에 청소하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모두 청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그러고 보니 깨끗하군요. 나는 가가 대청소를 했다는 것을 가가 말하기 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가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 깨끗하군요 라고 말한 거죠. 여기에서 그러고 보니는 가의 말을 듣고 보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다음 예문도 볼까요? 2번. 이 영화가 요즘 아주 인기가 많대요. 그러고 보니 사람이 많군요. 이 두 사람은 지금 극장에 있는 것 같죠? 극장에서 보고 싶은 영화를 고르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가가 이 영화가 요즘 아주 인기가 많대요 라고 자신이 들은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영화관 안에 많은 사람이 있는 상황을 보고 난 후에 나도 그 영화가 인기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정리해보면 그 영화가 인기가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한테 먼저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자신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러고 보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 사람이 많군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예문도 볼까요? 미선 씨도 우리 학교 동창이에요. 그러고 보니 낯이 익은데요. 이 대화에서 두 사람은 미선 씨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네요. 먼저 가가 미선 씨도 우리 학교 동창이에요 라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니까 그 말을 들은 후에 나가 그러고 보니 낯이 익은데요 라고 말합니다. 사실 나는 가가 말하기 전까지는 미선이라는 사람이 학교에 같이 다녔던 친구라거나 전에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가의 말을 듣고 다시 생각해보니 그 미선이라는 사람이 낯이 익게 느껴지는 거죠. 여기에서 낯이 익다는 무슨 뜻이죠? 네, 전에 만나거나 본 적이 있어서 눈에 익거나
친숙하게 느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의 말을 듣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가가 한 말을 듣고 나서야 그 미선이라는 친구가 친숙하게 느껴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바로 그러고 보니라는 문법을 사용합니다. 잘 아시겠죠? 그럼 4번 예문도 같이 살펴볼까요? 김 선생님 아드님이에요. 그러고 보니 아버지를 많이 닮았군요. 가가 어떤 남자를 가리키면서 김 선생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드님은 다른 사람의 아들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죠. 김 선생님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그 선생님의 아들을 아드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딸은 어떻게 부를까요? 네, 딸은 따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딸이나 아들을 둘 다 높여서 부르는 말은 자녀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대화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가의 말을 듣고서 나가 뭐라고 했죠? 그러고 보니 아버지를 많이 닮았군요 라고 했네요. 이 문장에서 보면 사실 나는 가의 말을 듣기 전에는 그 남자가 김 선생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가가 한 말을 듣고 그 정보를 가지고 그 남자를 보니까 아버지인 김 선생님과 많이 닮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마지막 예문도 보겠습니다. 아직도 회의가 안 끝났어요? 12시가 넘었어요. 그러고 보니 회의가 길어지는데요. 이 두 사람은 어떤 회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은 그 회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회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먼저 가가 12시가 넘도록 회의가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니까 나가 그러고 보니 회의가 길어지는데요 라고 말했네요. 여기에서 그러고 보니 라는 문법이 쓰여서 회의가 생각보다 늦게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나가 가의 말을 듣고 나서 회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보니의 의미와 사용법을 잘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이제 책 361쪽을 볼까요? 그러고 보니 표현을 활용한 연습 문제를 함께 풀어봅시다. 책에 나와 있는 각각의 상황의 그림과 문장을 주의해서 보세요. 그리고 상황에 맞는 대답을 만드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을 보고 함께 연습을 해볼까요? 1번. 가. 저 어제 장학금 받았어요. 나. 그러고 보니 오늘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그림을 보면 가가 장학금을 받았다면서 기뻐하는 표정이네요. 그런데 나는 가의 말을 듣기 전에는 가가 기분이 좋은 표정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죠. 나는 가가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가를 다시 보니까 가의 기분이 좋아 보인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 오늘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라고 말한 거죠. 그럼 2번도 상황을 보고 대화를 만들어 볼까요? 2번. 가. 제 머리 모양 어때요? 어제 미장원에 갔다 왔는데. 나. 그러고 보니 머리 모양이 바뀌었군요. 예뻐요. 가가 미장원에 다녀왔군요. 머리 모양을 바꾼 모양인데 나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가 미장원에 다녀왔다는 말을 듣고 다시 가를 보니까 머리 모양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거죠.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고 보니 머리 모양이 바뀌었군요 라고 말한 겁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3번. 가. 이 사진에 있는 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나. 아, 그러고 보니 아버지랑 아주 많이 닮았네요. 이 연습은 앞의 예문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가가 나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사진 속의 어떤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의 말을 듣기 전에는 나는 그 사진 속의 사람이 가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가의 설명을 듣고 다시 그 사진을 보니까 두 사람이 닮아 보인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고 보니 아버지랑 아주 많이 닮았네요. 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연습을 볼까요? 4번. 가. 어제 밤새워 일을 했어요. 나. 그러고 보니 정말 피곤해 보이네요. 오늘은 좀 일찍 퇴근해서 쉬세요. 가가 뭐라고 했죠? 네, 어제 밤새워 일을 했어요. 라고 했네요. 잠도 못 자고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가의 그런 상황을 몰랐던 나는 가의 말을 듣고 나서 다시 가를 보니 그때서야 가가 밤새 일을 해서 많이 피곤해 보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러고 보니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 연습 문제입니다. 5번. 가.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나. 그러고 보니 얼굴색도 좋아 보이고 활력이 넘쳐 보이네요. 가가 요즘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네요. 가가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나는 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가를 보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서 얼굴색도 좋아 보이고 힘도 더 있어 보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몰랐는데 너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제 알겠다의 의미로 그러고 보니를 사용한 겁니다. 여기에서 활력이 넘치다는 아주 힘이 있고 활기가 있어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활력이 넘치죠. 이렇게 그러고 보니는 그 전에는 몰랐는데 상대방의 말을 듣고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사용합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법도 볼까요? 두 번째 문법은 그렇다고 을 리을 수는 없지요 입니다. 그렇다고 을 리을 수는 없지요는 상대방이 한 말의 내용을 이유로 해서 말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 옳지 않은 행동을 할 수는 없다고 말할 때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유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럼 예문을 보면서 그 용법을 정확히 살펴볼까요? 1번. 바쁘니까 빨리 갑시다. 그렇다고 신호를 무시할 수는 없지요. 이 대화를 보면 두 사람은 아마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는 손님이고 나는 택시 기사일 수도 있고요. 가가 나에게 바쁘니까 빨리 갑시다 라고 말했죠. 이 말을 듣고 나는 그렇다고 신호를 무시할 수는 없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가의 말을 듣고 가가 바빠서 빨리 가야 하는 상황이어도 그 이유 때문에 신호를 무시하면서 운전하는 옳지 않은 행동을 자신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법에는 어떤 당연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다시 말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 예문도 볼까요? 2번. 요리하기가 정말 귀찮아요. 그렇다고 날마다 외식을 할 수는 없죠. 가가 요리하는 것을 정말 하기 싫다, 귀찮다라고 말하니까 나가 뭐라고 했죠? 네, 그렇다고 날마다 외식을 할 수는 없지요. 라고 했네요. 요리하는 것이 귀찮다고 해도 그런 이유 때문에 매일 외식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계속해서 볼까요? 3번. 1시간이나 기다렸는데도 안 오네요. 그냥 갑시다. 그렇다고 우리 먼저 갈 수는 없지요. 이 대화에서 두 사람은 약속 시간에 1시간이나 지나도록 오지 않는 어떤 사람을 기다리나 봐요. 1시간을 기다린 후에 가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가자고 하니까 나가 뭐라고 했죠? 그렇다고 우리 먼저 갈 수는 없지요. 라고 말했네요. 나는 그 사람이 약속 시간이 1시간이 지나도록 오지 않고 있지만 그런 이유로 그 사람을 버리고 두 사람만 먼저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4번 예문입니다. 4번. 시간 없는데 아무거나 입고 가세요. 그렇다고 결혼식에 청바지를 입고 갈 수는 없지요. 두 사람은 결혼식에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혼식 시간에 늦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가 나에게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입고 가라고 말하네요. 그 말을 들은 나는 그렇다고 결혼식에 청바지를 입고 갈 수는 없지요. 라고 말했네요. 결혼식에 청바지를 입고 가는 행동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갈 때는 어느 정도 격식을 차려서 옷을 입는 게 예의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 예문도 볼까요? 5번. 피곤한데 우리 먼저 퇴근합시다. 그렇다고 일이 저렇게 쌓였는데 안 도와줄 수는 없지요. 가가 피곤하니까 먼저 퇴근하자고 나에게 말했네요. 그런데 나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렇다고 일이 저렇게 쌓였는데 안 도와줄 수는 없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그런 이유 때문에 일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른 동료를 도와주지 않고 먼저 퇴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좋은 동료네요. 여기까지 그렇다고 을, 리을 수는 없지요 문법을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계속해서 그렇다고 을, 리을 수는 없지요를 활용한 연습 문제를 풀어볼까요? 모두 책 362쪽을 보세요. 책에 나와 있는 상황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을 그렇다고 을, 리을 수는 없지요를 사용해서 말하시면 됩니다. 먼저 1번 문제를 같이 볼까요? 1번. 한국에서 대학교에 들어가려면 한국말을 배워야 한다. 그런데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다. 그래서 한국말 배우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만둘까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서 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은데 한국말 배우는 것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한국에서 대학에 가려는 큰 목표가 있는데 한국어 배우기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겠죠?
이런 내용을 그렇다고 을 리을 수는 없지요를 사용해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 한국에서 대학에 들어가려면 한국말을 배워야 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이제 2번 상황도 볼까요? 2번. 내일까지 부장님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은 피곤해서 쉬고 싶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어요. 라고 하면 되겠죠? 이 사람은 회사원인데 내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가 있네요. 그런데 피곤해서 쉬고 싶다고 하는데 회사원이 해야 할 일을 다 끝내지도 않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쉴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곤하다고 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끝내지 않고 쉬는 것은 회사원으로서 옳은 태도가 아니겠죠? 그럼 그렇다고 을 리을 수는 없지요를 사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쉴 수는 없지요. 내일까지 부장님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잖아요. 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다음은 3번입니다. 3번. 가족들이 내가 만든 음식을 좋아한다. 그런데 요즘은 요리하기가 귀찮아서 하기 싫다. 그래서 요즘 요리하기가 귀찮아서 하기 싫어요. 라고 하면 되겠네요. 가족들은 이 사람이 만든 요리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요즘 요리하기가 귀찮아서 하기 싫어하는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럼 귀찮다고 해서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것을 안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그렇다고 을 리을 수는 없지요를 사용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요리를 안 할 수는 없지요. 가족들이 당신이 만든 요리를 좋아하잖아요. 라고 하면 되겠네요. 계속해서 4번 연습도 볼까요? 4번. 내가 준비한 것을 오늘 4교시에 발표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일찍 집에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오늘은 좀 피곤해서 일찍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나 회사에서 무엇인가를 발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이미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하는 일이죠. 일찍 집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그 약속을 어기면 안 되겠죠. 그럼 이런 상황을 그렇다고 을 리을 수는 없지요를 사용해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그렇다고 발표를 안 하고 집에 갈 수는 없지요. 4교시에 준비한 걸 발표를 해야 하잖아요. 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연습입니다. 5번. 어렵게 회사에 들어갔고 지금 하는 일이 적성에 잘 맞아 회사가 마음에 든다. 그런데 함께 일하는 동료와 성격이 안 맞아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동료하고 성격이 안 맞아서 회사를 그만둘까 해요. 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 사람은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해서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일도 잘 맞고 회사도 좋다고 생각하네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회사 동료와 안 맞아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하네요. 여러분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리 동료와 성격이 안 맞아도 어렵게 취직을 했고 일도 회사도 마음에 든다면 절대로 회사를 그만두면 안 되겠죠? 그럼 이런 생각을 그렇다고 을 리을 수는 없지요를 사용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지요. 일은 적성에 맞으니까 계속 이 회사에서 일해야죠.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국어의 네 번째 단원 문법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배운 문법은 모두 일상적인 대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잘 정리해 두었다가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